우주에서 우리는 혼자인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가 궁금해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 심지어 외계 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과학계에서는 금기시되던 사항이었죠. 그 이유는 이러한 주제를 논하기엔 과학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5년 미셸 마이어와 그 연구팀은 태양계 밖에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찾아냈고,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외계 행성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무튼 그 이후로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던 외계 행성은 벌써 거의 5,000개까지 발견이 되었고, 우리 은하에 최소 수천억 개에서 1조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지구 같은, 어쩌면 지구보다 더 뛰어난 환경의 행성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외계 행성을 찾긴 했는데 외계 생명체는 아직은 못 찾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죠. 얼마 전 라이브 사이언스지에서는 2020년에 발견된 외계인에 대한 놀라운 10가지 증거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 제 채널에 올린 인간이 아직도 외계인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한 9가지 변명은 이번 영상을 위한 떡밥이었고, 아무튼 2020년에만 나온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주요 연구가 10가지나 된다고 하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 세티 연구를 해온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앤드루 시미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우주에서 982MHz의 전파를 발견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우주 탐사선이 통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로, 지금까지는 자연에서 이 대역대의 주파수를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 신호가 날아온 방향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계로, 이 방향 근처에는 탐사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미온 박사는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자연 발생했을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런 대역대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기술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전파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와 기압은 지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이런 기압에서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는커녕 유기물 분자 자체도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금성의 대기 상층부는 상대적으로 지구와 기압이 비슷하고 온도도 비슷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곳에서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9월 이런 금성 대기 상층부에서 포스핀 분자가 감지되었습니다. 하와이와 칠레 망원경의 스펙트럼으로 포스핀 분자의 존재가 증명이 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생명체 거주의 증거입니다. 이 내용은 제 채널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아직 이걸로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고, 금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 은하에는 생명체가 존재한 행성이 정말 무수히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어로 외계에서 온 메신저라는 뜻을 가진 오umu아무아는 2년 전에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외계에서 온 천체입니다. 하지만 이 천체의 속도는 태양계 탈출 속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속도로 명백히 태양계 밖 외계에서 날아온 물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가 태양을 지나면서 기존의 시뮬레이션 궤도와 차이가 생겼고, 이 이야기는 태양 근처에서 가속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때의 가속은 태양의 중력이나 스윙바이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어붙은 수소에 의한 자연 가속을 예상했지만, 올해 8월 하버드의 스미소니언과 한국천문과학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얼어붙은 수소 가설은 틀렸다는 것이었죠. 이 내용은 제 채널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인 아비는 이 물체가 혜성 대신에 외계의 성간 탐사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이미 태양계를 벗어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확인이 힘듭니다. 과거부터 UFO 동영상은 무수히 많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조작된 영상이나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 해군 조종사가 찍은 UFO 영상이 많은 논란이 되었고 상당한 어그로를 끌었죠. 문제는 이 영상이 조작이 아님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작년 9월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해당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데에 이어서 미 국방부가 해당 영상에 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발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된 3종의 UFO 영상을 공개했죠. 물론 이런 영상들이 조작된 게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외계인의 비행물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외계 행성 발견 전까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곳은 우주에서 매우 희귀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화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물 때문에 공격해오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올해 6월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에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53개의 외계 행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 중에 약 4분의 1이 오션월드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주에는 물이 희귀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대부분은 대사 과정에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산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주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약 0.1% 정도로 92%에 달하는 수소에 비해서는 희귀한 편이죠. 그런데 5월에 과학자들은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대장균과 일반 효모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산소가 전혀 없이 대신에 순수한 수소와 헬륨만으로 대사가 가능한 그러한 생명체가 지구에도 존재하며 결국에 생명체에게 산소는 필수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자 공유 결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적당한 주계열성과 그 주변을 도는 행성을 찾습니다. 이 경우가 우리의 지구처럼 모항성으로부터 적당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실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도 산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대사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식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엔 태양 에너지 대신에 심해 열수공에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생명이 존재하죠. 3월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블랙홀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은 표면은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지만 그 조성열로 내부는 가열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블랙홀 주변에 유로파처럼 얼음으로 된 외계 행성이 있다면 내부의 액체 바다의 열수공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존하는 생명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주로 도플러 효과나 트랜짓을 이용한 외계 행성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케플러 망원경이 사용하는 트랜짓으로 엄청난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 성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한데 행성의 궤도명이 모항성을 지날 뿐 아니라 위치도 가볍고 이로 인한 스펙트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월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술력으로 지구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곳이 우주에 몇 군데나 되는지 연구를 했는데 약 1004개의 항성에 인류가 있다면 지구의 대기의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술력으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장소가 1004개라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은하계에 이렇게 많은 항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체의 존재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그조차 대기 성분의 일부를 예측하는 정도이며 지구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면 대기의 상소와 수증기를 파악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우주에는 운석 충돌, 항성 플레어, 초신성 폭발 등 위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우주에 많은 기술 문명이 탄생했을 수가 있지만 우주에 있는 많은 위험 요소로 인해서 대부분 멸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12월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은하에서 생명이 탄생했을 확률이 높은 시기는 항성이 활발히 만들어진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5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모든 기술 문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옛날에 멸종했고 우리와 통신할 문명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문명이 앞으로 1억 년이 지속된 후에 멸종한다고 해도 외계의 기술 문명이 1억 년 이후에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통신하기 전에 멸종하겠죠. 우주에서 1억 년은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전파를 사용한 건 고작 100년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외계 생명체를 찾기에는 불리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힘든 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물질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일상에서 보고 느낀 고정관념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이러한 개념들은 아직은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릴 때 더 잘 습득하기도 하죠. 사실 정치적인 좌우 이념 문제나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자체가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 내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단순한 부분에서조차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데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고 알 수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라이브 사이언스지에 올라온 2020년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10가지 연구에 대한 글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주에 행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은하에 2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외계 행성을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외계 행성이 발견된 이후 지금은 우리 은하에 수천억 개, 많게는 1조 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던 것이 1조개가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탄에서 단순한 미생물만 발견을 해도 아예 발견하지 못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외계 행성의 예처럼 한 개가 수천억 개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릇으로 바닷물을 퍼올렸을 때 그 안에 물고기가 없다고 해서 바다 안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그릇이 조금 더 커져서 물고기가 한 마리가 나오게 된다면 전체 바다 면적 대비해서 그릇의 부피를 계산을 해서 바다에 대략 얼마만큼의 물고기가 있을지 어림짐작할 수가 있겠죠. 불과 30년 전에는 외계 행성을 한 개도 발견하지 못해서 태양계가 특이한 것이고 지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외계 행성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던 주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한 개가 발견돼도 거의 5,000개가 발견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은하에만 1조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처럼 단순한 미생물이라도 최초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아예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